거죠. 제갈건님은 이제 나이도 드시고 결혼도 하면서 성격이 많이 유해진 편이잖아요. 네네. 하지만 살다 보면 또 누가 무례하게 하고 선 넘으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저희가 화나고 내가 못 참게 한다고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지만 그게 사실 상처거든요. 내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 건데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계속 이걸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일단 자문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건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99번 잘못하는 사람도 한 번 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99번 잘하던 사람도 한 번 서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안고 갈 수 있나? 제 그릇을 물어보는 거죠. 너 어디까지 네가 수용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제 그릇으로 못 담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제 그릇이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일단 내 그릇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그걸 분수라고 되게 표현을 하는데 나의 분수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릇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분수를 먼저 자세하게 저 자신한테 물어본 다음에 지금 내 분수에서 내 그릇의 크기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어떻게든 막 내 그릇을 펴서 내가 저 사람을 담고 가겠다 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서히 이제 내 삶에서 밀어내되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거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서서히 조금씩 거리를 둬가는 연착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착륙할 때도 헬기처럼 그냥 딱 떨어지고 딱 뜨고 이런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그러다가 뜰 때도 스무스하게 뜨듯이 인간관계도 스무스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서서히 시간을 좀 두고. 근데 사람 마음이 빨리 끊어내고 싶거든요. 한번 화가 나고 그러면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저 사람 연락 오면 막 욕을 보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럴 때 내 자신을 조금 다스려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거리를 두다 보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구나. 그랬을 때 뭐 그 사람이 자기 행실을 반성하고 다시 어떻게 뭔가 새롭게 해보는 관계를 도모해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게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좋게 끝내는 게 아까도 학교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10명 친구 만드는 것보다 1명 적을 안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끊어내면 이 사람이 나한테, 특히 그런 사람들은 되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끊어냈을 때 나한테 원한을 갖기 쉽거든요. 관계 안에서의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이거 봐라 하면서 원한을 가질 수 있다 그거죠. 그랬을 때는 최대한 서로 덜 다치게 멀어지는,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제갈건님이 살면서 누구를 손절하거나 안 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 기준이 뭐였나요? 이 사람은 좀 안 봐야겠다? 저는 구의경지, 오래될수록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제 나라의 재상이었던 안영이라는 사람이 구의경지했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선배님을 뵀는데 뵙자마자 뭐 선배님 만나서 반갑네요 뭐 이러면서 가서 커피 한 잔 갖고, 그거는 속된 말로 미친놈이죠. 그거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고, 처음에는 다 사람이 나름대로 예절을 갖추고 페르소나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쓰고 대하고 하다가 점점 사귀어가는 시간이 오래될수록의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감출 수 없는 어떤 본연의 성질들,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엔 다 잘해요. 사실 처음에는 좀 사람 참 괜찮네, 그래서 만나보면 우리가 또 다 좋고. 그런데 나랑 사귀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욱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예절을 잃지 않고, 저는 이런 사람하고는 오래 가고 싶고 갈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편해지고 할수록에, 편해진다는 게, 편해지면 서로 이제 허물 없는 거랑 무례한 건 다르거든요, 그거는. 근데 무례해지는 거, 사람이 아주 예를 망각하게 되는 거, 저는 부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간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부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막 구애할 때는 막 꽃 사들고 가서 그렇게 하고 하지만 살다 보니 이 사람 언제부턴가 나를 아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그럼 같이 살기가 힘들어지듯이 인간관계도 똑같이 그 연장선상에서 구의경지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갈건님 나온 영상을 봤을 때 악플이 달린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죠. 네. 본질은 변하지 않고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뭔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원인은 1차적으로는 제 내부에 있는 거죠. 근데 둘째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약간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어색한 게 제 자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해서. 근데 동양에서는 되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본성하고 그 다음에 기질하고, 본성을 되게 우리가 인성 그렇게 얘기하고요, 본연지성. 그 다음에 기질지성을 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고난 본성과 성질이 계속 서로
환경이나 이런 거 살아가면서 교류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품이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성은 안 변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사람 본성은 안 변하는 거니까. 태어나기를 성질이 급하고 그냥 막 불같고 이런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다 그래가지고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갑자기 막 물처럼 되고 부드러워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대나무 같은 사람이 갈대로 살아갈 수는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격이라는 거, 아까 기질이라는 거, 그거는 저희 MBTI나 이런 거 해봐도 뭐 6개월에 한번 해보고 하면 변하잖아요. 성격은 바뀐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은. 뭐 남자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좀 여성스러워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격이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본성은 안 바뀌는 게 맞지만 성격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인 이 성품, 인품, 이것은 내 본성에 많이 반대되는 방향으로도 노력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첫째가 이제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본성, 인성, 그 다음에 기질,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언제부턴가 서구 철학이나 또 서구 사람들의 사유 안에서는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다 보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하는 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따로 있다.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양 사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변화를 긍정합니다. 사실 변과 화도 좀 다르거든요. 변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선배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다, 뭐 염색을 했다, 수염을 밀었다, 이런 게 이제 변이죠. 책상이 부러졌다, 이런 것들, 의자가 망가졌다. 근데 외적인 변화? 화라는 거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인격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노트북 같은 거를 어디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서 이렇게 쇳물이 돼서 나오는 그런 변화, 어떤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을 때 화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은 쉽지만 얼굴 마음에 안 들면 성형외과 가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격의 문제는 좀 다르다, 그거죠. 화는 엄청난 내 나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저는 그 어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얘기에 들어있는 말 중에 하나의 어떤 모순이 있다면 그걸 반대로 바꿔보면 수건은 빨지 않아도 수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 악한 사람은 영원히 악한 사람이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납득이 돼요. 근데 그렇다면 한 번 선한 사람은 영원히 선한 사람이냐? 아니죠. 그랬을 때 그것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죠. 동양은 사실 선악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동양에서 선의 반대말은 악 개념을 잘 안 쓰거든요. 불선, 선하지 않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선에서 언제든지 불선에서 그 앞에 불자만 딱 띄어내면 이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또 옮겨갔다가, 또 사람 살다 보면은 또 힘들고 그러다가 또 불선한 모습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걸 또 떼어냈다가, 이렇게 계속 사람은 변화해 가면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이고 고인물은 썩듯이 아무리 선한 사람도 가만히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내가 또 끊임없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선에서 선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변화를 긍정하는 게 우리 동양의 사유고, 저는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인정해 주잖아요. 낙인 찍어서 너 나쁜 놈, 좋은 글씨, 너 좋은 놈, 이게 아니라 항상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걸레의 상태에 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걸레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건처럼 그런 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한테는 하나의 경계, 정진해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동기를 줄 것이고, 그래서 좀 변화를 긍정하는 동양의 사유가 좋은데, 뭐 다른 생각도 있으실 수 있죠. 그렇게 댓글 써주신 것처럼 만약에 걸레였다면 저는 수건이 되고자 그냥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제갈건님이 학창 시절에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일진 생활을 한 그 과정이 태어나기를 원래 파이터 기질이 있었고 그런 기질이 있어서 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짱이 돼야겠다 이렇게 싸움한 건지 좀 궁금했어요. 이제 막내거든요. 위로의 형 누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10살, 뭐 7살 이렇게 나는 형 누나가 있는데, 형 누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뭐 지금 가서 제가 뭐 따질 것도 아니지만은, 또 지금 잘 지내지만, 어렸을 때 항상 제가 듣고 자랐던 말이 멍청하다. 넌 왜 이것도 못하냐. 너는 애가 우리 셋 중에서 3남매 중에 제일 멍청하다. 늘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내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항상 그런 느낌 때문에 하나의 어떤 컴플렉스가 돼서 항상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 존재감을 보니까, 느끼고 싶고,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튀는 행동을 하게 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이런 시절에 가장 튀는 행동이라는 게 싸우는 거.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근데 이해는 해요. 형 누나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었겠다. 근데 저는 거기서 얻은 거는, 지금 가서 제가 형 누나한테 당신들 그때 왜 그랬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지금 저도 자식이 생겼는데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작은 거에라도 칭찬해주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그걸로 오롯이 인정해주고, 저도 이제 거기서 뭔가 배운 거죠.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전 자산이 됐는데, 전 태어나기 자체는 제가 이렇게 싸움을 즐긴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성향 자체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나름의 콤플렉스? 그거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제가 극복하지 못했던 거. 그게 아마 그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케이스네요. 쪽으로 튄 그게 아니었을까. 그런 친구들에게는 그거를 내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그거를 좀 면밀하게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거를 그러면 나는 이 방법 외에, 내가 왈가닥 해서 다 뒤집어 엎는 이 방법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나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는. 일진들이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죠. 남을 막 괴롭히고 그냥 남을 못 살게 굴고 하는 아이들이, 걔들이 평생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늘 그 마음에 사람이라면 양심, 짐이 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내 왈가닥하는 성질이 내 평생의 어떤 마음의 짐이 돼서 나를 억누르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끔 다른 방향을 많이 모색해 봤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